오늘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5번 출구로 나오면 좋은데 공사 중 폐쇄되어 길건너로 나왔네요. 오늘 저는 12월 12일 오늘 개막하는 서울 빛초롱 축제와 광화문 마켓을 직접 걸어서 한 번에 이어보는 도심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에 친구, 연인, 가족과 직접 걸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 마켓과 서울 빛초롱 축제는 저녁 6시나 되어야 시작하는데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청계천변 자율주행버스 로이를 타기 위해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버스 로이의 막차가 오후 4시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8명만 탑승할 수 있어서 혹시 못할까봐 조금 일찍 왔네요. 탑승장에 2분이 먼저 대기 중이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직 4시 전인데 자율주행버스가 오네요. 얼른 탔습니다. 자율주행버스는 청계광장에서 광장시장까지 왕복 4.8km를 도는 노선이고요. 평일에만 다니고 청계광장에서 출발 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첫 차, 오후 4시 막차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한 바퀴씩 도는데 요금이 지금은 교통카드만 태가면 무료로 탈 수 있고요. 서울시 얘기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타보면 속도는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가지만 깜빡이를 켜고 알아서 신호를 지키고 전방 디스플레이에는 주행 상황이 계속 떠 있어서 청계천을 배경으로 작은 미래도시를 체험하는 기분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관련 정보 올려놓을 테니 참조하셔서 나중에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제 광장시장 정류장에서 내려서 청계천을 따라 3일교까지 걸어가려 합니다. 걷다 보니 서울에서 보기 드문 외가리와 백로 같은 큰 새도 보이고 기분 좋게 하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청계천변은 참 걷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지고 나니 드디어 서울 빛초롱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축제 마지막 구간인 3일교에서 출발하는데요. 다음에 볼 곳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계광장 쪽으로 거꾸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개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3일교 아래부터 장통교까지는 서울 빛초롱 축제의 서울 판타지아 구역입니다. 3일교를 내려가면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서울의 캐릭터 해치입니다. 서울 캐릭터 해치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티니핑이 함께 여행하는 작품이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여기에서 제일 오래 머무를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농심 너구리, 이마트 고레이 등의 친근한 모델들이 빛을 더해서 이쁘고 재미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열기구 서울달이 청계천의 빛으로 만들어져 멀리서 보면 빌딩 사이에 달이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로 아래에서 보면 달 아래를 산책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장통교부터 광교까지는 세 번째 구간 드림라이트 구역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의 꿈을 빛으로 표현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공간을 들어서면 나라라 슈퍼보드의 손오공과 꿈의 날갯깃을 펼치며 불을 뿜는 공작새가 반깁니다. 그 뒤로 화훼탈의 대표인 양반탈과 분해탈이 반가이 맞이하고 있고요. 예전 청계천 판잣집과 시장 풍경을 등으로 다시 표현한 청계의 빛과 포켓몬 중 하나인 잉어킹, 갸라도스가 재미나게 펼쳐집니다. 100여 마리의 잉어킹과 저기 중간에 황금 잉어킹도 보이네요. 그 뒤로 꿈의 분수와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만든 북극곰과 환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환월은 폐차 헤드라이트로 만든 달 항아리의 모습을 보여서 그 의미가 달리 보였습니다. 광교 아래에는 청계 소울오션이라는 수면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참 좋았는데요. 가만히 물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물에서 펼쳐지는 것이라 그런지 일반적인 미디어 파사드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광교 아래의 청계 소울오션을 지나면 처음 보이는 곳은 퐁당퐁당이라는 엘리드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경마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오운환, 오늘 운동 완료라는 뜻이죠. 그 외에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MZ의 이색적인 유행어 등을 동물들로 표현한 구간이 있습니다.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장영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시 청계광장 쪽으로 가까워지면 광통교 위에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런던의 빅벤 시계탑이 그곳의 랜드마크인 것처럼 청계천이 서울의 랜드마크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상상한 청계천의 미래 모습을 표현한 청계의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 손목닥터 9988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표현한 것들도 뒤를 따르고요. 그 뒤로 우리에게 다가온 빛의 역사에 대해 재미나고 예쁘게 표현한 작품들이 선을 보입니다. 저는 거꾸로 축제를 즐겼는데요. 첫 시작은 사실 팔마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서 8마리의 말을 통해 2025년 빛초롱 축제의 첫문을 여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제 청계천의 빛을 뒤로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청계광장을 등지고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예전의 동아일보, 건너편으로 교보문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과 광화문이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반겨주고 그 뒤쪽으로 오늘의 두 번째 축제 2025 광화문 마켓이 펼쳐집니다. 이 마켓은 유럽 크리스마스 마을을 모티브로 한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 컨셉으로 꾸며져 있고요. 작년 24일 동안 열렸던 2024 마켓에는 무려 16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서울 겨울 명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광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영화 아바타 불가제의 부스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피규어가 크게 사람들을 반기고 있고 길게 줄을 서서 체험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바타 부스를 지나면 왼쪽에 크리스마스 소원 분수에 눈송이 넣기 이벤트도 있는데 첫날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의 대기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루돌프 해적목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한가운데서 해적목마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비현실적인 장면인데 야경이랑 함께 들어오니까 서울이 아니라 어디 유원지 광장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여기저기에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 집 등 테마 포토존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천천히 한 바퀴만 돌기만 해도 앨범 한 폴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사진 포인트가 정말 많았습니다. 해적목마 타려면 광화문 마켓 리플렛 뒷면에 있는 스탬프 투어를 완주하면 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리플렛 들고 포스트마다 스탬프 모으는 모습이 꽤 보였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산타마을 마켓 빌리지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부스들이 시즌별로 나뉘어 들어와 있고 수공예품, 겨울 액세서리 등 정말 여러 가지 예쁜 것들이 또 예쁜 건 옆에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들어볼까 하고 들어왔다가는 분명 손에 뭔가 하나씩 들고 나가게 되실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쁜 것들 옆에 이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저는 오늘은 구매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아내하고 같이 와서 사려고요. 소상공인 부스 뒤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려고 대기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상 뒤에는 대형 해치 인형이 광화문 앞을 떡 지키고 있었고요. 이곳 역시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 듯합니다. 그 뒤로 세모, 네모네모네모라는 주제로 타일로 단청을 만든 것도 쭉 보이고 또 타일에 새 기원을 적어 붙이는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광화문 앞까지 왔다가 광화문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이 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은 듯합니다. 올해 축제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듯한 느낌이에요. 연말에 멀리 눈 구경 가는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도심 속 물길과 광장을 따라 걷는 여행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그 길을 걸어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고 건강해지는 여행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다음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